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21년 올해의 책 영상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봤는데요. 올해 출간된 책들 중에서 저의 멘탈의 기강을 잡아준 2권이랑 올해 리커버된 책들 중에서 내용마저 완벽했던 3권, 이렇게 총 5권을 소개해 볼 건데 이미 다 영상에 한 번씩 언급한 책들이에요. 재탕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의 책은 오래된 질문으로 자신의 내면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분류는 교양인문학으로 분류됩니다. 총 4부로 나뉘어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도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부 삶은 왜 괴로운가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부분에는 데니스 노블이 한 가지 우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기서 지금 현실적인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형이사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당면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지 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런 질문을 해야 즉각 도움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2부 나는 누구인가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문장에 내가 만들어낸 나를 떠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욕망덩어리 인간은 매사에 만족할 수 없게 되는데 더 좋고 나쁜 건 없다고, 모든 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합니다. 그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상태뿐만 아닌 현재의 상태가 되기까지 과거의 시간과 모든 것들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부르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차별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랑 4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2가지가 이 책의 가장 실리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니까 마음이 심란할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올해의 책은 글래넌 도일의 언테임드입니다. 분류로 외국 에세이, 여성 문화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 케이지에 갇힌, 두 번째 파트 열쇠, 세 번째 파트 자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소개에도 나오는데 저자는 어린 시절 식이장애를 앓고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방황할 때 임신까지 하게 되는, 속된 말로 그냥 막 살았죠. 그랬던 그녀가 과거를 청산하고 결혼을 해서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 그 중독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작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자 글래넌은 심란해하는 차에 책 홍보 때문에 간 도서전에서 여자 축구선수로 유명한 애비 윈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남편이 잦은 외도 사실을 인정한 뒤에 남편과 같이 심리 치료를 받는데 이제 글래넌이 애비에게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심리 치료사는 진짜 충격적인 말을 입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우여곡절 끝에 글래넌과 애비가 만나게 되는 그 과정과 느낀 점들을 거침없이 쓴 책이 바로 언테임드인데요. 이 책은 에세이라서 재밌고 사회과학 분야이기도 해서 심오한 질문들과 함께 좋은 사색도 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해나 악의적인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자신과 다른 가치관이나 신념, 사상을 가져도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일 뿐 누가 배내놔라 감내놔라 할 자격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실은 내 삶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란 우리가 느끼고 알고 상상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케이지입니다. 남들의 평가에 휘둘린다는 건 자신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삶이 당신이 보기에 충분히 진실하고 아름다운지 평가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관계가 세상이 당신에게 충분히 진실하고 아름다운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다 읽었을 때 진짜 뭐든 할 수 있겠다고 자존감을 채워주는 책입니다. 이 2권을 읽고 저의 순두부 멘탈이 부침용 두부 정도는 되었고요. 다음은 순수 재미와 함께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리커버판으로 나온 소설들인데요. 세 번째 올해의 책은 프랭크 허버트의 둔입니다. 분류로는 SF소설, 영미소설, 추가로 영화소설로 분류되어 있고 이 둔은 정말 잊지 못하죠. 올해 이 책도 영화도 정말 최고였는데요. 우주 배경으로 한 SF는 일단 그 상상력을 넘어서 전문성이랑 복잡함에 약간 선호하지 않는 장르였는데 둔은 좀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이 여러 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과학 기반 소설들은 설명이 전문적인데 한 번만 설명한다? 이럼 안 읽어요. 정확히는 못 읽겠어요. 금방 하차하곤 했는데 두는 좀 달랐습니다. 게다가 전개가 너무 신통했어요. 이 책이 옛날에 나온 거라는데 너무 신선했고요. 제가 1권 같은 느낌을 기대하면서 막 2권, 3권씩 읽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갈수록 정말 예상 밖 전개여서 단순 SF 소설을 넘어서 생태 소설이길 바랬던 저자의 뜻처럼 되게 심오한 고전입니다. 네 번째는 마커스 주삭의 책도둑입니다. 분류는 전쟁소설, 영화소설, 기타 세계문학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문학입니다. 저자의 신간이 나오면서 리커버로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읽기 딱 좋은 겨울 느낌이 있으니까요. 안 읽어보신 분들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기에 책덕후들 사이에서 유명한 책이니 이미 많은 분들의 리뷰로 그 명성이 빛나는 책인데요. 저술이 좀 신기했어요. 이걸 번역하신 분도 대단하고 진짜 리스펙합니다. 이 책도 준처럼 약간 화자인 사신이 스포를 하면서 전개가 되는데 그 스포 당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오마이갓 하게 되는? 어거지여도 좋으니까 막 다른 결말을 바라게 되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너무 책을 못 놓게 계속 읽히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문장은 그 별들이 있더군요. 제 눈을 태웠습니다. 입니다. 뭔 소린가 싶죠. 진짜 읽어보면 눈물 버튼입니다. 이 책이 두께가 있는데 정말 술술 읽히게 되니까요. 진짜 안 보신 분들 봐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매들린 밀러의 키르케입니다. 분류는 영미소설, 여성문학으로 있고 알라딘 단독 리커버판으로 이 화려한 외형에 눈 돌아서 막 구매해야지 하고 맘먹었을 때 운이 좋아갖고 출판사 인스타 이벤트 통해서 받은 책이거든요. 제가 일리아드는 좋아하는데 오디세이아는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오디세이아를 몰라도 돼요. 오히려 키르케 읽고 오디세이아 읽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 진짜 개연성 대박인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키르케는 처음 시작에 상당히 별 볼 일 없는 하급 신으로 무시받기 일수였지만 홀로 남겨진 후 그때부터 막 재능에 꽃피우기 시작하더니 후반에 되게 감동적이기까지 한 진짜 최고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알라딘 콜라보 책 중에서 최근 나온 이 도스토옙스키 책도 빠짐 섭한데 진짜 실물 깡패입니다. 짠! 무거워. 제가 한 권씩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얇고요.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이랑 비교하자면 아주 약간 큰 편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가른끈이랑 함께 배열을 조금 넓혔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와 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책이 살인사건을 다룬 탐정 소설의 형식을 취하지만 재와 벌에 대한 심리적인 과정을 밝히는 여러 복합적인 소설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백치입니다. 백치는 완전히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을 구현하길 원했던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악령부터 3권인데 하편이 조금 크게 나왔고 상중은 간격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그냥 하편이 뭐 반전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정치 소설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이 나중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은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로 이렇게 잡아보니까 하권이 조금 얇고요.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 책이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으로 저는 치정소설 좋아하는데 정말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세트는 올해 안에 다 읽지 못하겠지만 일단 콜라보 한정판은 사두는 거고 전 샀으니 만족합니다. 여튼 이렇게 올해의 책들을 선정해봤는데 리커버 책들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못 만난 올해의 책들은 차차 만나면 영상으로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12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